네, 안녕하십니까. 장기표입니다. 지금 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되고 또 시신까지 불태워졌다고 하는 해양수산부 그 어업 지도선, 그 지도사 그 이모 씨와 관련해서 초기에도 군 당국이 월북한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월북한 것 같다. 어떻게 구명조끼가 있었느냐, 입고 있었느냐, 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제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월북은 사실로 확인됐다.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 내용도 있다. 뭐 이렇게 그 외에 또 뭐 한미 간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월북했다.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 다만 그 월북했다고 보는 그 증거는 밝힐 수가 없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참 이 정권 정말 북한에 아첨을 해도 군수가 있지 정말 형편없는 정권입니다. 또 우선 이 월북과 관련해서 군 당국에서 초기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, 월북 문제를요 자국민이 특히 그 북한이 얼마나 악독한 나라입니까? 거기에 그 추정된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? 확인되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지, 추정된다. 뭐든지 세상에 추정되는 거, 세상에 뭐 추정된다.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.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그것도 근무 중에 실종된 사건에 대해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따위 식의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? 이것 자체가 이게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. 특히 군이 적군과 말하자면 이 북한과 대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이 그 적국에 이렇게 적국으로 갔다 월북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까?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이 황희 씨의 말을 보면 초기에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북한으로서는 그 남한 사람이 넘어오면 되도록이면 월북한 것으로 간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야 또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자기네들 또 체제 또 선전도 할 겸 약간 월북이라고 초기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. 북한 자체에서. 그걸 또 믿고요. 북한군과 대화 내용이 있다. 북한군하고 대화 내용 그 100보를 양보해서 북한군이 그 사람한테 물었을 때 너 여기 어떻게 돼? 여기까지 오게 되느냐? 표류한 것이냐? 아니면 우리 공화국에 왔느냐?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뭐 공화국에 좋아서 왔다고 설사 아니한 말로 그런 말을 100보를 양보해서 했다 칩시다.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월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? 30몇 시간이나 바다에 떠가지고 표류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살아날 수 있도록 육지에 닿았는데 뭐 북한군이든 무슨 군이든지 나는 뭐 북한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보니까 북한 땅에 닿게 됐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?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설사 북한군하고 대화할 때 나 북한을 왔어 살기 위해서 왔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진짜 월북인지 아닌지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것도 실제로 또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북한에서 남한에 왔을 때 이게 진짜 진심으로 남한에 온 거냐 아니냐 돌려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온갖 말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정권은 지금 지가 그러니까 황희 의원은
자기가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 아마 가고 싶은가 봐요. 북한에 함부로 갈 곳입니까 그게? 어떻게 이 사람이 명색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 직업입니까? 뭐한데 북한에 가겠습니까?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나 이 정황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 조사를 안 해봤지만 어쨌든지 하여튼 이 사람이 실종된 그 위치에서부터 북한에 닿은 그곳까지는 무려 38km라 하네요. 이 사람이 또 순시 지도선이니까 자주 거기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월북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나 38시간까지 안 가도 되는 곳에 얼마인지 진짜 월북을 할 수가 있지. 그 외에 38시간이나 걸리는 곳으로 갔겠습니까?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가족들 말을 들어보더라도 전혀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그 다음 또 이 사람이 나이가 47살이라는데 그 사람이 그냥 공무원 생활 쭉 하다가 하는 사람이 뭐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남한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이 47살이 돼가지고 가족들 두고 뭐한데 북한으로 가려고 그러겠습니까? 그런데 내가 이 통탄에 맞지 않는 것은 즉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또 갔다는 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지 북한으로 했다. 월북하려고 했다. 이거 왜 이런 거냐? 저는 북한에 대한 말하면 저자세, 북한한테 잘 보이기 위한 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것이 이 정권의 속성입니다. 이번에 그래서 이 대북 결의안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북한하고 뭐 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식입니다. 그 다음에 이왕 말씀 난 김에 이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이 종전선언이요,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이루어질 것 같아요. 왜 이루어질 것 같으냐?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한테 한번 선전해먹기가 굉장히 좋거든요.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다.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느냐? 북한에서는 돈 받아먹고 하는 겁니다. 돈을 엄청나게 갖다 줄 때 하는 겁니다. 최하 10억 달러는 갖다 줘야 될 거예요. 옛날에 한번 만나는데 한 4억 달러, 4억 5천만 달러 주었으니까 돈을 받아먹고 종전선언 한번 하자. 저는 이게 아마 종전선언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미국은 반대하겠느냐? 본래는 이 미국이 반대해야 됩니다. 왜 반대해야 되느냐 하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6.25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. 그 6.25 전쟁이 끝났으면 6.25 전쟁 때문에 한국에 와 있던 주한미군도 가야 됩니다.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되고 주한미군도 가야 됩니다. 그래서 본래 이거는 종전선언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. 이게 미국이 안 할락합니다. 즉 한반도에 남한에 미군을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갖고 있기 위해서. 근데 지금 이 트럼프 정부는요, 이 종전선언 반대할 사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번에 뭐 이도훈인가 하는 사람이 또 미국 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. 이미 말을 했어요. 미국도 별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. 아마 지난번에 뭐 서훈 안보실장 가서 아마 그런 교섭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즉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에 돈을 갖다 주고 뭔가 남북관계가 좋아진 것을 한번 좀 드러내 보이자. 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잘하면 문재인이가 또요, 다시 또 북한에 갈 일도 생길 것 같아요. 종전선언 하러. 뭐 어째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? 순전히 돈입니다. 돈. 국민 여러분,
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저는 실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도 없습니다. 또 북한과 진정으로 또 사이가 좋아지지도 않습니다. 저는 앞으로 참 큰일 났습니다. 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또 이 남한 내에서 남남 갈등이 또 심해지겠습니까? 이게 하여튼 이 정권으로서는 박지원씨 국정원장 임명해가지고 대북 송금 창구로 만들어서 가짜 남북 대화, 가짜 종전선언 이끌어내가지고 또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려고 하는 거. 근데 여기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여기에 동조합니다. 미국. 동조하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트럼프하고 북한하고는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. 하여튼 제 생각은 하여튼 이런데,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,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주사파 정당이거든요. 즉 주사파가 주도하고 있는 정당입니다. 이런 정권, 이런 집권 여당이 있어서는 정말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정권 끝장내야 되겠는데, 하여튼 어떻게 하면 끝장낼지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또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